올여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습니다. 38도를 웃도는 폭염 속 인천의 한 좁은 방 안에서 한 어르신이 의자에 축 늘어진 채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방 한쪽에는 먼지가 쌓인 에어컨이 있었지만 그것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전기요금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땀방울이 연신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분 앞에서 제가 수십 년 동안 봐온 에너지 문제의 현실이 한 장면에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이 똑같은 이유로 더위와 추위 속에서 버티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가 준비한 어떤 변화가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아예 모르고 지나쳐버린다면 결과는 너무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변화의 현장에서 17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제가 오늘 이렇게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어르신 여러분. 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17년째 전국 각지에서 어르신들의 에너지 문제를 직접 상담하며 현장을 지켜본 박상현입니다. 올여름은 기상청이 최근 30년 중 가장 길고 강한 폭염이라고 발표할 만큼 유난히 덥습니다. 그래서 집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걱정되어 냉방기를 충분히 켜지 못하는 분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정은 반대입니다. 난방비가 무서워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고 심지어 장갑과 모자를 쓰고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전국 어르신 10분 중 9분 이상이 아직 모르고 계시지만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올해는 특히 제도가 크게 바뀌고 지원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직접 만난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건 바로 내 이야기네 하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8세이신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올해 6월 전기요금이 무려 23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냉방비가 무서워 선풍기만 켜고 지내시다가 6월 말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에는 탈진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에 실려갈 뻔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에어컨도 못 틀고 살아야 하는 거니? 우리 같은 사람은 더위에 쓰러져도 그냥 두라는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기요금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 군산에 사시는 박재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82세이신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손수밭을 일구고 수확한 농산물로 생계를 이어가며 늘 절약을 생활화하셨죠. 그런데 지난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16도로 낮춰놓고도 요금이 무려 40만 원이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불고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할아버지는 난방을 충분히 켜지 못해 두꺼운 소목과 모자를 쓴 채 손발이 시린 상태로 집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온도계를 두고 자주 확인하셨지만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추위는 몸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다 우리 같은 늙은이는 추위에 얼어 죽으라는 건가?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노년의 외로움과 무력감 그리고 생존의 위기 속에서 느끼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전기와 난방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사연이 아닙니다.
올해 여름과 겨울이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생생한 현실이며, 동시에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르신을 위한 에너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심했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명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경기 수원에 거주하시는 이정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세이신 할머니는 몇 년 전 뇌경색을 앓으신 뒤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야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 발생기와 전동 침대 같은 의료기기를 하루 24시간 내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기기들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매달 전기요금이 30만 원에 달합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지만 힘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기기를 써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아픈 사람은 전기도 마음대로 못 쓰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에너지는 단순히 집을 밝히고 시원하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생명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분의 사연은 결코 드물거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 아파트, 마을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현실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반복되다 보니 사회적으로는 쉽게 간과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조차도 전체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무려 92%가 정부에서 이미 마련해 두고 있는 에너지 지원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세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선 공무원도 많아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평생 땀 흘려 일하며 성실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앞으로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번 변화가 단순히 에너지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지원도 같은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에너지 지원은 단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기와 가스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활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없이 버티기 어렵고, 겨울철에는 난방 없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더위와 추위에 대한 신체 반응이 늦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만 폭염과 한파로 응급실로 이송된 어르신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기존의 에너지 지원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르신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지원은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어르신을 위한 지원은 전화 한 통,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부터는 수백만 가구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 혜택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올해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2025년 여름부터 어르신 에너지 지원을 전례 없이 확대하기로 한 이유는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의료기기를 포함한 가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둘째, 국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기가스 요금이 해마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기와 난방을 절약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 의료계에서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평생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일하신 어르신들이 노후에 에너지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대 간 배려와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어르신 에너지 지원을 과거에 없던 규모와 방식으로 확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깊은 영향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전기와 난방 사용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비대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그동안 스마트 기기 사용을 멀리하셨던 어르신들까지도 영상통화, 온라인 진료, 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TV를 더 자주, 더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생활 방식의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르신들이 전기와 난방 같은 기본 에너지 사용에서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단순한 요금 할인 수준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까지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종합복지 시스템으로 에너지 지원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고민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어르신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나 어려운 신청 방식에 지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설계의 핵심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혁신적인 자동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 가구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혜택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도 간단한 절차 한두 가지면 신청이 완료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 가구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규로 해당되는 분들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지만 사실 전혀 다릅니다. 어르신 에너지 지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넓고 세심하게 설계된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지원 규모도 지원 방식도 확연히 다릅니다. 현재 전국 약 500만 가구가 에너지 지원 대상인데 이 중 5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구가 무려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어르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은 가구가 기본 지원만 받는 반면 어르신 가구는 연령 가산금, 건강 상태에 따른 추가 지원, 의료기기 사용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또한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주로 온라인 신청과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만 어르신은 전화 한 통, 주민센터 방문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만으로 충분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제도에는 어르신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별도 지원, 계절별 맞춤 지원 등은 다른 연령층에서는 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어르신 전용 혜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혜택들이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고 일부 현장 공무원조차 모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는 왜 이런 지원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실질적이고 당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가구당 최대 70만 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을 받게 되며 이 금액은 최소 지원액이므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에너지 사용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동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로
이들은 8월 1일부터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분증만으로 10에서 15분 안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1600-3557로 전화하면 전용 상담원이 바로 연결되어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만을 위한 숨은 혜택도 있습니다. 여름철 지원금을 모아 겨울 난방비로 몰아 쓸 수 있는 계절별 맞춤 지원, 산소 발생기와 전동 침대, 인공호흡기 등 기기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 특별 지원, 주민센터 직권 신청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한 거동 불편 어르신 지원, 그리고 에너지비 체납이나 건강상 위급 시 24시간 내 최대 50만 원까지 당일 지원이 가능한 긴급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우처 수급 자격을 얻게 되면 기본 지원금 외에도 전기요금 기본료 50% 감면과 복지 할인 20% 추가 적용, 여름철 누진세 완화, 도시가스 기본료 전액 면제와 사용료 15% 할인 및 연 2회 무료 안전점검, 지역 난방 기본료 면제와 난방 사용료 20% 할인, 온수 사용료 1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겨울철에는 연탄 월 10만 원, 등유 월 5만 원의 구입비를 배달비 포함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8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의 모든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고 9월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10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원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반드시 8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늦게 신청할수록 총 지원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가능하면 8월에 신청해야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특히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거나 올해 65세가 되신 분 또는 새로 장애 등록을 하신 분은 자동 연계가 안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만 50세가 되신 분들은 나이 기준이 새로 적용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장애 등록을 하신 분들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소득이 줄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생긴 분들도 새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 거주지가 바뀌면서 관할 지역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기 예방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과정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비, 처리비, 대행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절대 현금이나 상품권을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통장 비밀번호를 묻는 일도 없습니다. 카드번호나 계좌번호를 전화로 요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1600-3557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이야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먼저 알리세요. 특히 오늘만 가능하다, 거나 지금 당장 해야 한다 는 식으로 재촉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분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후 여름철 전기요금이 23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의료기기 사용자 추가 지원까지 받아 당뇨 관리 기기들을 걱정 없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고 하셨습니다. 절약한 돈으로 영양제를 구매하고 한 달에 한 번 외식도 즐기고 계십니다. 군산에 사시는 박재건 할아버지는 겨울철 난방비가 4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의료기기 사용자 추가 지원까지 받아 전기찜질기와 온열 매트를 하루 종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감사하다. 관절 통증도 줄고 감기도 걸리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약한 난방비로 물리치료를 받고 관절에 좋은 음식도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수원에 사시는 이정자 할머니는 의료기기 전기요금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월 30만 원에 달하던 전기요금이 8만 원으로 줄면서 그 차익으로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전기요금까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의료기기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우울감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단계별 신청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대상자인지 5초 만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신 분, 만 65세 이상이신 분,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신 분 또는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는 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00% 대상자입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으시면 1600-3557번으로 전화해 내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즉시 확인해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편한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2025년 8월 1일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다음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할인 금액이 반영됩니다.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담당 직원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1600-3557번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이 계시면 자녀나 손주가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청 후 확인하고 추가 혜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휴대폰으로 결과 문자가 발송됩니다. 승인이 되면 다음 달부터 에너지 요금에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신다면 별도의 추가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고 계절별 맞춤 지원을 원하신다면 역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전 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할인 혜택이 자동 적용되었는지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매년 자동 갱신 여부 확인하기입니다. 한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1년에 한 번 확인 전화가 옵니다. 그때 계속 지원을 받겠다. 는 의사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지원은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며 헌신하신 대가로 받는 혜택이니 절대로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해서 누리셔야 합니다. 정부 역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심하고 생활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복지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고 함께 혜택을 누릴 때 진정한 복지 사회가 완성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17년 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박상현이었습니다. 현명하신 어르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전화 1600-3557번,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8월 1일부터 자동 지원이 시작됩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고 의료기기 사용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기 예방 수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